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뇌라는 게 쉽게 받아들이는 건 끝까지 쉽게 받아들이고 어렵게 받아들이는 건 끝까지 어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벼락치기도 있고 그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8대 2의 법칙이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막상 시험장에 딱 갑자기 오늘 갑자기 딱 봐라 그러면 성적이 100% 나올 수는 없잖아요. 벼락치기에서 외울 건 좀 외워주고 뭐 해야 되냐. 사실 벼락치기도 뭐 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하는 말씀이 이 공법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죠? 내용 들어도 어렵고. 근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특히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팁을 던져드리면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문이 비슷해요. 민법도 마찬가지, 다른 법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문을 따오는 데가 똑같아요. 법령에서 따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문에 익숙하면 점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수가 나온다는 게 뭐냐면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느는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별로 안 늘어요, 실력. 그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지문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사실 객관식 문제라는 거는 특별한 계산 문제가 아닌 이상은 OX 문제거든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OX가 어렵습니까? 오지선다 어렵습니까? OX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상대적으로 고를 수가 없으니까. 너 아니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문이라는 거는 이제 OX의 연속의 5가지 지문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 그러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그 문제가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학생들의 태도예요. 그냥 뭐 많이 풀고 하면 뭐합니까?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데. 그래서 팁을 하나 전달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 반드시 지문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4 용지에다가 반드시 그 날짜 같은 거 적고 지문 정리를 해요. 지문을 딱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맞게 지문을 정리해서 표현을 잘 써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끝나거나 문제를 풀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 평소 때 풀잖아요. 그럼 이게 내 거로 만들려고 하면 프린트 나눠드리면 그게 뭐 그냥 날라오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으로 그 리드 카피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고시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표현 있죠. 표현을 한 줄로 딱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매수 청구 그러면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제 포인트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목이 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3천 뭐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걸 딱 정리해서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하셔야지만이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풀이하고 뭐하고 계속 문제를 푸는데 기출문제 똑같이 나오는 문제도 계속 틀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출제된 문제에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근데 5년 이내에 나오는 문제를 풀면 60점이 딱 나와요. 근데 5년이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민법 200문제인데 지문 대딱인데 근데 그걸 잘 소화할 수 있어야지만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학습량을 제일 줄이는 우선순위가 기출, 둘째도 기출, 셋째도 기출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출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출문제도 못 푸는데 무슨 시험을 합격합니까?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죄송해요. 튀어서. 로얄젤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근데 그래서 제가 반드시 생각하는 건 그날 배운 내용들의 그날 문제는 여러분 기출된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내 거로 만드셔야 돼요. 다음 주에 물어봤는데 모른다? 그럼 안 됩니다. 공부하는 습관에서 이제 공부를 타성적으로 하시면 안 돼.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서 문제도 많이 풀고 이제 내용 위주보다 문제 위주로 가셔야 돼. 시험은 뭘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서 8월까지 붙들고 있다면 훅 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에 이 관계된 내용을 전체를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옛날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뭐 교과서 쭉 읽어서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발췌독을 하셔야 돼요. 이 발췌독이 뭐냐면 이 내용의 문제를 봤어. 근데 이 문제가 안 풀려. 그럼 교과서의 대리를 찾아보는 거야. 이런 젠장 내가 이걸 몰랐군. 그죠? 그 5개 지문 중 이 2개를 몰라서 그렇군. 그럼 리드 카피로 프린트에다가 A4 용지에 손으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렸으니까 조심해 함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그 문제가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첫째도 반복, 둘째도 반복인데
반복하는 게 질적으로, 그죠? 질적으로 우수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출되는 부분을 계속 지문을 내 머릿속에 딱 박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문제의 지문이 나왔을 때 그 문제가 답으로 나오던, 답으로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죠. 답으로 안 나오면 지문으로도 나옵니다. 이거 전문에 쓰기다시 지문이라고 하는데 밑에 깔려요. 그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도 기출, 둘째도 기출, 셋째도 기출이야. 그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기출 문제만 보고 합격할 수 있나요? Yes. Yes요. 최소한 7년 정도의 기출 문제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점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보는 방식하고 제가 보는 방식이 다른데 해설까지 꼼꼼히 읽으면 되겠죠. 해설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거니까. 문제를 해설할 때 선생님들이 워드를 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워드 치는 게 아니라 긁어다 붙이는 거예요. 기본서에다가. 그걸 내가 워드를 치면 오타가 나잖아. 자기가 교과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썼으면 집필했으면 문제가 나오면 그 옆에다가 화면을 띄워놓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교과서를 읽는 거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출제된 지문이 중요한 지문이겠어? 중요한 지문이 아니겠어? 중요하죠. 맞는 것은 그러면 틀린 지문이 뭐야? 4개가 있을 거고 그 4개에 대한 친절한 해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보니까 문제에 대한 해설이 다 친절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를 봐야 돼요? 문제를 봐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냥 보세요.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봐도 결국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 하는 게 탄수화물이라면 감자볶음, 감자튀김, 감자국,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내가 아이가 감자를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볶음밥 해주잖아, 엄마들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형태든지 섭취만 하면 되는 거야. 섭취만. 아이가 당근을 싫어해요. 그렇죠? 김밥 만들어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특강하고 뭐하고 생쇼하는 건요. 사실 돈 벌라는 난리치는 게 아니라 공부시키려는 수작이에요. 양을 줄이고 뭐 60점 특강, 몇 점 특강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근데 왜 속이는 거야? 아이들 속이는 거하고 똑같아. 이거 한 입만 먹으면 나가서 놀자고 똑같아. 게임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학생들 자꾸 달래 가는 거야. 왜? 양이 망대하다 보니까 맨날 공부하다가 이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좀 왠지 뭐야. 요것만 하면 된다. 인간의 뇌를 속이는 겁니다. 요것만 하면 된다. 사람들이 힘들 때는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만 다 이렇게 잘 건지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밤에 안 때리길. 뭐 이런 거였어. 그 아침에 일어나서 안 맞으면 좋은 거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예. 저는 오늘 많이 맞게 생겼잖아요, 얘가. 그죠? 얄미워가지고. 그죠? 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요. 인생을 하루를 삽니다. 하루를 잘 사. 하루는 인생의 전부다. 왜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뭘 미래를 그렇게 예측해. 그래서 나는 하루를 잘 살면 내 삶이 좋아질 거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잘 삽니다. 하루를 잘 사니까 뭐야? 건물주가 됐어. 웃자고 하는 얘기고. 자, 하루를 잘 사니까 뭐야? 1년이 잘 사라지고 10년이 잘 사라지더라는 거죠.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야 이틀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먼 미래를 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 공부한 거 오늘에 다 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수험생한테는 필요한 거야. 수험생은 하루하루 잘 살면 그게 쌓이는 거니까. 그렇죠? 수험생이 아닌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냥 하루하루 잘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0원씩 절약하면 한 달이면 9만 원하고 똑같은 거야. 공부도 똑같아요. 하루에 3문제씩 풀면 한 달이면 90문제가 풀리는 거고 하루에 단어 3개 외우면 90개 외워지는 것처럼 그거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부할 때 그냥 넓게 몰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 파이팅해서 3문제 잡으면 되는 거야. 오늘 제가 강의할 때 4문제 강의하거든요. 4문제 강의하는데 그럼 4문제 중에서 3문제 풀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럼 3문제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럼 다음 주에 또 3문제 풀고 다음 주에 3문제 풀다 보면 야 이 자식아 안 까먹냐? 또 까먹기도 하지. 그죠? 돈 벌면 안 쓰나? 세금 안 떼? 사람의 기억도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냥 하루를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슬슬 주말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말에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일단 정하세요. 우리 만나자. 그래서 주말에 만나는 거야.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서 한 2시간, 3시간 공부하고 헤어지세요. 밥 먹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럼 오전 나절에 공부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공부하잖아. 그쵸? 공부 안 하는 인간들하고 만나면 공부를 안 해.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커뮤니티가 좋으신 분들은 이거 하지 마시고. 왜 아침에 만나라는 거야? 이거 할까봐. 나 아침 술? 아우, 씨. 예? 저희도 그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저희 그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웃기죠? 예, 스타디를 합니다. 일요일마다. 제가 특강이 없을 날은 스타디를 하면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배우고 저도 공부하는데 이제 부동산 공부하는 거예요. 어이없죠? 예,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고 나면 이제 그 막걸리 먹어요. 기억이 안 나, 공부하고. 근데 한 2시간 빡세게 공부하고, 예? 그 요즘에 제가 이제 그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예? 좀 이제 놀고 갑니다. 2시간씩. 딱 2시간. 10시에 만나서 12시까지 공부하고 1시까지 딱 먹고 집에 가요. 예, 음주운전 하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루에 그냥 딱 빡세게 2-3시간 공부하고 오면 돼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부가 슬슬 쌓이면서 이게 양이 많아지면서 주말에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시간씩 특강 있는 날은 없을 수 없지만 웬만하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빡세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이제 머릿속에 쌓이는 거 보면 또 빠지는 거 빠져나간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복습을 주말에 하루 정도를 잡아서 미진한 부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일단 공부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좀 부분은 다 주말로 이제 밀어서 체크를 해갖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을 잘 살면 또 한 달을 잘 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얘기도 할게요. 제가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신용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처럼이라는 거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서 빵에는요, 감빵에는요, 종이가 귀했대요, 옛날에. 자기는 되게 성격이 좀 약간 뭘 글씨 쓰다 보면 대학 교수였으니까 다 찢어버렸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막 원고 쓰는 사람이니까 시험을 이제 하고 글씨가 중간에 안 들면 찢어버리고 그 중간쯤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문구가 찢어버렸대요. 근데 이제 교도소에는 종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했었던 방식대로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종이가 귀하니까. 그 중간에 쓰다가 오타가 나는 경우도 있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가 생각했던 게 그때 처음에 생각한 그 처음처럼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제까지 망가졌어도 오늘부터가 처음처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지금까지 했었던 걸 다 잊으시오. 그러니까 항상 오늘 하루는 리셋해서 처음처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저희 아직 인생이라는 게 흑역사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예. 제가 어렸을 때 제 흑역사가 저희 어머니가 멜빵 바지를 입혀줬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이 멜빵 바지에 자크가 없는 거야. 멜빵 바지가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울면서 집에 갔어요. 학교 화장실에서 그냥 집에서. 이제 소변이 다 묻은 거야. 이게 안 되니까. 그게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멜빵 바지만 보면 짜증나. 너무 창피한 거야 이게. 오면 다 이제 얼마나 이제 화장실에 있는데 더러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흑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가다가 멜빵 바지면 그 생각이 나. 짜증이 납니다. 그죠? 멜빵만 싫어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근데 이제 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집에 왔더니 이제 학교 안 갔다고 난리를 치고 그죠? 뭐라고 하고 그게 뭐라고 그죠? 쫓겨나고 그죠? 예,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 우스갯소리고 인생에서 흑역사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부터 충실히 하면 돼요. 어제까지 어떻게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공부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보다는 낫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자, 지금 제가 교재에서 41페이지 2번에 도시군계획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상, 수중, 공중, 지하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 미리 도시군 관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뭐야? 입안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 결정이라고 쓰죠. 입안 결정을 한다. 근데 원칙이 있으면 언제나 뭐가 있죠? 예외가 있죠. 예외 보세요. 용도, 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가 아까 유방, 고교, 환경공 57개의 시설들이 있었나요? 그 시설 중에서 미리 도시군 관리 결정 없이도 하는 내용이 쭉 써 있어요. 자, 보세요.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에서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이 시험에 2번 정도 나왔거든요. 학생들이 전멸했어요. 마친 학생이 아무도 없어.
57개를 다 못 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주지입 협신교구를 거친다 아니면 바로 한다.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의 공람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자, 자동차 및 전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에다 네모치세요. 자동차. 그 다음에 공공공지 네모치시고 열 공급설비 네모치시고.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 관련 시설이었었죠?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자동차로 기억하는 거야. 공공공지, 열 공급설비, 방송통시설 네모치시고. 공공청사 네모치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네모치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네모치세요. 찾으셨어요? 네, 저수지 네모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방방이죠. 이거는 왜 이런 시설들은 기주지입 협심교구라는 과정을 지금 1년이나 걸리잖아. 이런 건 급한 시설이야, 급하지 않은 시설이야. 급한 시설이잖아. 그러니까 방어하는 시설들은 뭐야? 다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급한 시설이니까 급한 시설이라고 하는데 급한 시설이니까 주민의 공감을 거치지 않는 거. 그죠? 자, 장례시장 네모치시고, 종합의료시설 밑줄으시고, 그렇죠? 폐차장 밑줄으시고, 주차장 밑줄으시고. 됐어요? 자, 이걸 이제 외워야 되는 거야, 시험에서.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예외라고 돼 있죠. 맨 위에. 양가로 2번에 맨 위에 양가로 예외라고 돼 있죠. 예외에다가 답을 써드릴게요. 일단 도로 X, 도로는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화장장도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로랑 화장장은 반드시 뭐예요? 도시군 관리局결정해야 되는 거죠. 예외에 들어가, 원칙에 들어가. 원칙에 들어간다. 알겠죠? 시험에 일단 정리해 주고요. 왜냐면 재수없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제껴야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연상 기억을 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외울 수도 있고 못 외워줘도 뭐예요? 팔자련이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동네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 이제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동네 제가 캠프나 이런 마을을 하나 하고 있어. 이제 어디서 청소년 수련시설 캠프나 이런 것들 이제 캠핑장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이 동네에다가 뭘 설치하면 청소년 수련시설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뭡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대. 이제 장애인들 이제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는 거야. 이제 요즘 미국에서 이게 나왔었죠. 여성 홈리스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노숙자들 이런 LA 한인타운 쪽에다가 뭐 설치한다는 얘기가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 한인들이 막 경악을 하죠. 거기 웬 말이냐. 이제 여성 노숙자들 들어온대요. 근데 거기 여성 노숙자들은, 우리나라 노숙자들은 그냥 여성 노숙자면 거기는 다 약쟁이들이죠. 미국은 다 기본 약쟁이잖아요, 그렇죠? 노숙자들이.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노숙자하고 미국 노숙자는 급이 달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약들을 하시는 분들이고, 여성 노숙자들이 대부분 매춘하고 약이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 동네가 이제 잘 사는 동네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게 들어오면 동네가 님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하고 우리하고 노숙자 개념이 다르잖아요. 미국 고등학생, 우리 고등학생은 다르잖아. 우리 고등학생은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애들은 총을 빠바바방 쏘잖아. 너 숙제 왜 안 했어? 이 빵빵빵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국 고등학교 총기 난사 맨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이가 없죠. 예. 거기 무서워서 학생들 뭐 닥달하겠나? 숙제 안 해오셔도 됩니다 이래야지. 쏘지만 마세요, 그렇죠? 예. 어이가 없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온대. 그럼 여기 이제 주택가예요. 고급 주택가고, 이 사람이 이제 청소년 캠프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은 이제 공립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동네에 사회복지시설 들어오면 이제 병신이 웬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해서 이 청사가 있어요. 청사가 있어서 청사가 있고, 여기 이제 그죠? 여기 이제 공공공지가 있어. 공지 있고, 여기 이제 주차장이 있겠죠.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에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대고, 저수지가 이렇게 옆에 하나 있어. 저수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빨간띠 두르고, 그렇죠? 화염병 들고, 웬 말이냐, 그렇죠? 청사에다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몸에다 신나 좀 바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청사에서 이제 방송이 나오겠죠. 방송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을 수도 있어, 없어? 몸에다 신나 뿌렸으니까. 대화로 풀자 이렇게 하겠죠. 청소년 수련시나 사회복지시설 보류할 테니까 대화로 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에다 자해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다면,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니 뭡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담배 한 대를 딱 핀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 몸이 뜨거워 안 뜨거워? 스스로 열 공급이 됐어 안 됐어? 열 공급이 됐으니까 일단 뜨거우니까 어디로 가? 저수지에 빠졌다가 일단 종합병원으로 갑니다. 종합병원 갔다가 어디로 가? 장례식장으로 가는 거지.
차는 어떻게 돼? 차. 폐차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폐차시켜야 되겠죠? 주차장에 놓여있던 차는 뭐야? 폐차시켜야 돼. 뭐 때문에? 청소년 수련이나 사회복지시설 들어오는 거 이걸 반대해서.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자, 아까 자동차에 관련된 게 있었죠. 기억분에. 자동차 있었어, 없었죠? 자동차 있었죠. 그쵸? 어디 앞에서 데모했어? 공공공지에서 데모했지? 그쵸? 몸에다 열 공급 받았어, 안 받았어? 자, 방송에서 뭡니까? 뭐 해산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쵸? 공공청사에서 시장님 나왔지? 그쵸? 예.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했어, 안 했어요? 아까.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들어온다고 했죠? 어디 빠졌어? 저수지에 빠졌지? 그쵸? 결국 어디 갔어? 종합의료시설 갔다가 장례식장 갔죠? 차는 어떻게 해야 돼? 주차장에 있던 차는 뭐야? 폐차시켜야 되잖아. 알겠어요? 예. 이렇게 정리하시고, 뭐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 들어온다고 반대해서, 그죠? 그럼 거기 안 들어가게. 화장장은 안 들어가지. 선생님, 화장장은 왜요? 셀프 화장했잖아. 알겠어요? 셀프 화장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예.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이죠. 여기다 국장 X라고 했어요. 국장 X.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준 그럼 뭐야? 국장이죠. 근데 유일하게 국장이 아닌 게 있다 그랬죠?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등에서는 국토교통부를 0으로 정합니다. 국장이다, 안 국장이다. 안 국장이다. 유일하게 안 국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도시군 계획설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는 외우실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도로나 이런 거 뚫었으면 놔둬야 돼, 관리해줘야 돼. 관리해줘. 도시군 계획설의 관리에 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령을 찾아보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국유재산법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관에다 떠넣어있어. 관. 그렇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뭐야? 외우실 때 지방에서 관리하는 건 조례로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외우실 때 국관지조로 외우라고 했죠. 국가의 관리는 지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거는 뭐예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는 원래 누가 관리하냐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해 줘야 돼요. 중앙관서의 장, 중앙부처죠. 근데 우리가 법에 어떻게 보면 시행령에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인을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이 뭐냐면 한국도로공사 들어보셨죠? 이거 관리해서 하면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조례로 한다 이렇게 돼요. 시험지가 국가가 하는 것은 조례로 한다. OX, X. 그래서 국관지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 2절에 보시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돼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일단 이게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절차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절차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가 8개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제일 마지막이 뭐죠? 43페이지 공사 완료 공고라고 되어 있죠. 이 플로우 차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사 완료 공고가 뭐냐면 이 도로가 개통됐다는 뜻이야.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건 뭐야? 이 도로가 뚫어졌으니까 사용해도 좋다는 걸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그럼 처음은 뭐죠? 도시군관리 결정고시죠. 2단계가 뭐예요? 단계별 집행 계획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니까 돈이 나와야 돼, 안 돼? 돈이 나와서 도로가 개통이 돼, 안 돼? 그럼 도로가 개통되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끝난 거죠. 아까 똑같은 건데 아까 제가 했었던 건 2년에 뭐야? 가공기 10년이면 330, 20년이면 실효 규정이 있었잖아. 이건 사업이 끝까지 잘 됐을 때야, 중간에 자빠졌을 때야. 중간에 자빠졌을 때의 내용이잖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은 똑같은 케이스인데 수용당하는 땅 주인 입장에서 지금 기술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만약에 부산시가 뭐야? 도로를 뚫는다. 도로를 개통한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뚫기로 마음을 하면 결정 고시했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끝나야 돼? 공사 완료 공고. 즉 마무리가 되면, 심하이가 되면 도로가 뚫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과정이 행정 절차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특징이 뭐냐면 기출문제를 보면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굳이 나온다고 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요. 기주, 지입, 협심결과처럼 절차를 물어보면 좋은데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 내용의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면 이 내용을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순으로 갈게요. 무슨 말이죠? 제가 이제 케이크를 만들려고 시작합니다. 그럼 케이크 완성됐겠죠. 그럼 케이크 완성이 됐을 때 여기다 뭐 생크림 같은 걸 뿌려줬으면 역순으로 케이크 만들어 가져온 역순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완료 공고서부터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까지 역순으로 설명할 겁니다.
이거 내용을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쭉 가고 나중에 한 장 넘겨보시면 제 3절에 보시면요. 도시군계획서의 절차수 수용이라고 있어요. 44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핵심을 짚어드릴 테니까 일단은 쭉 이제 읽어볼 거예요. 자 43페이지 보세요. 공사 완료 공고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공사 완료 공고가 도로가 개통됐다는 뜻입니다. 시도지사는 뭐예요? 공보에다 알려주고 국장은 관보에다 알려준다고 돼 있죠. 역순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도로가 다 뚫어진 겁니다. 그런데 관보에다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소식을 알려주는 걸 관보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을 알려주는 걸 공보라고 하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사 완료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됐다는 건 도로가 뚫렸으니 이제 사용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사 완료가 되려면 뭐야? OK가 떨어져야죠. 그걸 준공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준공이 떨어져야 공사 완료 공공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러면 준공 검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준공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일본에 시도지사라고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럼 시도지사가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다고 돼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부산시가 누구를 만약에 LH공사나 현대를 갖다가 사업자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에서. 그럼 사업자로 정하면 얘네들이 사업 다 됐어요 라고 하면 무슨 신청을 할 거예요? 준공 검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청에서 OK를 딱 때려주면 뭐야? 공사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준공검사 신청하지요? 근데 이 준공검사를 하려면은 뭐예요? 직접 가봐야 되겠죠. 근데 사업 중에서요, 우리가 도시군계획서 사업에서 국가가 하는 사업이 있고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국가가 하는 사업은 누가 결정하냐면 국가가 결정하고 지자체가 하는 건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만약에 부산시에 국가 사업이 있어요.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준공검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와봐야 돼, 안 나와봐야 돼? 귀찮아, 안 귀찮아? 그래서 다리 아프니까 그냥 떠넘깁니다. 누구한테? 부산시에. 왜냐면 국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설치되어 있는 건 국가예요?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어. 그러니까 떠넘기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중공검사에서 시도의사가 준공 펼치는데 국장은 준공검사 한대 안 한대. 귀찮아서 KTX 타고 내려오기가 싫은 거야. 준공검사는 뭔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공사 완료 보고라고 돼 있죠. 공사 완료 보고가 뭐냐면 공사 다 됐는데 어떻게 할 값이오 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준공검사 신청이라는 뜻이야. 그럼 공사 완료 보고에서 시행자는 시도에게 뭘 한다? 공사 완료 보고를 하죠. 그럼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준공검사를 신청한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준공검사를 신청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부산시장은 자기가 준공검사권자거든요. 그럼 만약에 부산시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사업 시행을 해요. 바로 옆에 사업 시행 했어야 했어요. 도로를 뚫었거든요. 바로 공사 완료 공고를 해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부산시가 이 사업의 주체고 이 사업이 부산시 거야. 그럼 자기가 준공검사권자인데 자기가 준공검사 신청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공사 완료 보고도 할 필요 없고 준공검사도 할 필요 없고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끝나는 거야. 공사 다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 완료 보고를 하는 건 뭐야? 이 사업을 뭐야? 누가 하는 거? 부산시가 하는 거야? 안 부산시가 하는 거야? 안 부산시가 했으면 공사 다 끝났는데 어떡할 값이오? 라고 하는 거죠. 왜? 자기가 자기를 준공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절차를. 그러면 공사 완료 보고를 하던 준공검사를 하던 공사 완료 공고를 하던 일단 공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사업 시행이에요. 알겠습니까? 사업 시행인데 일본에 뭐라고 했어요? 시행자 보호 조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도로 뚫는 사업이 사익 사업입니까? 공익 사업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사업을 할 때 사업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빨리빨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산시가 이 사업을 한국도로공사한테 맡기던 현대건설한테 맡기던 이 사업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을 할 때 시행자를 보호해야 돼, 안 보호해야 돼? 시행자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완장을 채워줬으니까 확실히 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보자. 서류의 무상열람 교부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외우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을 하려면 이 토지주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됩니다. 왜? 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등기부등본 띄는데 우리가 1,000원씩 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부산시가 이 사업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유상으로 열람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죠. 두 번째, 현대건설이 이걸 사업을 하는 LH가 해도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결국 그 사업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시 예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등본 뜨는 비용을 빼줘버리는 거야. 어차피 그 돈이 나라에 들어갔다 또 나오는 거니까 피 팔아서 빵 사먹는 거 뭐가 달라.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띄는 걸 공짜로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업이 늦어지면
공사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럼 사업을 신속하게 하려면 우리가 서류 같은 게 도달해야 되겠죠. 근데 민사소송법 우리 공시송달 들어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송달 제도를 취하는 겁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럼 타인 토지 출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출입해야 됩니까? 거기 토지에 토지 및 지작물 조사해서 보상도 해주고 측량도 하려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출입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도시군계에서의 분할 시행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분할 시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디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뚫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뚫기 시작하면 시간이 말리는데, 서울에서 뚫고 대구에서 뚫고 부산에서 뚫면 세 군데에서 동시에 뚫게 되면 왜 빨리 진행돼야 돼요. 공법에서는 언제나 분할 시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분할 시행 못할 이유가 없죠. 사업을 나눠서 쪼개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인접지 사용이라고 돼 있죠.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도로를 뚫으려고 합니다. 이 도로 부지는 수용당합니까? 예스. 근데 이 도로 부지 옆에 있는 콩밭이 하나 있어요. 이 도로를 뚫으려고 했더니 뭐 각종 장비 같은 포크레인이나 기타 장비나 토목 자재들, 시멘트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콘크리트. 여기다가 이제 야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콩밭이에요. 콩밭. 콩밭인데 이걸 갖다 우리는 사업부지 옆에 있는 걸 인접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사익사업이면요. 남의 땅을 갖다가 점용해갖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사용 못하죠. 근데 이건 사익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까? 공익사업이니까 이 사업부지가 아닌 인접지도 일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접지 일시 사용권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줘야 되겠죠? 땅값을 줍니까? 지료를 줍니까? 지료를 줘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 수용할 때요. 사전보상일까요? 사후보상일까요? 사전보상입니다. 야, 씨, 땅값 주고 밀어버리지 밀고 주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전보상이 원칙이란 말입니다. 스벅하고 똑같아. 미리 돈 내고 커피 마시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접지에 대한 문제는 좀 달라요. 왜 인접지의 문제는 다르냐? 만약에 말입니다. 이 동네에서 자 공사하는 예정 기간이 뭐예요? 40일일 때랑 비가 많이 와서 45일이 되는 경우는 알 수가 있나요?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럼 하루에 만약에 10만 원씩 계산한다고 칩시다. 지료를. 40일이면 400만 원. 45일이면 뭐야? 450만 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호텔에서 체크인을 했는데 언제까지 머물 거예요? 라고 했는데 뭡니까?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제가 머물어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손실보상은 뭐야? 사후보상을 합니다. 원칙이야 특례가 적용돼. 특례가 적용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해 가십니다. 사후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걸 잠깐 접어놓으시고요. 접어놔봐. 접어놨어요? 접어놓고 한 장 넘겨보시고 또 한 장 넘겨봐. 자, 봐봐요. 그 46페이지 상단에 외괄호 3번 있어 없어? 46페이지 상단에 그림 하나 있어 없어요? 자, 거기 봐봐. 거기 이제 그림이 이제 물려 있는데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까 했던 거 다시 설명하는 거다. 봐봐. 거기 지금 A, B, C, D 이렇게 물려 있지. 지금은 이제 굵은 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쳐준 부분이 뭐냐면 도로 공원 부지로 수용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46페이지 상단 그림을 보는 거야. 글씨를 보는 게 아니고. 자, A, B는 수용 당합니까? 예스. 근데 C분 봐봐. C가 지금 뭐냐면 C가 지금 물렸지. 근데 C가 물렸는데 그 점 부분 있죠? 점 찍은 스팟 부분 있잖아. 그 사업부지야, 사업부지 아니야? 아니잖아. 그 점 부분, 진한 점 부분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C가 물려서 그 점 부분이 뭐야? 만약에 맹지가 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제가 떨이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이 떨이야. 이게 잔여지 수용 청구권인데 봐봐. 잔여지는 일시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수용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수용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토지주 보상에서. 근데 밑에 봐봐. D번 봐봐. D번은 물렸어? 절대 안 물렸어? 절대 안 물렸잖아. 그럼 이거 갖다 우리가 인접지라고 한다고. 인접지는 일시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지료 준다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인접지는 수용해, 수용을 안 해? 수용 안 해. 필요 없잖아. 수용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두 가지를 이번에 한 번에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 인접지 사용권이 있다는 거 사업 원활하게 얘기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두 장 넘겨서. 교재 43페이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죠? 그럼 다시 이제 사업 시행을 했죠? 자, 그럼 사업 시행 위에 보면 다시 43페이지 네 번째면 실시계획 고시란 말이 있어 없어? 실시계획 고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사업을 시행하려면요. 뭘 계획서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실시계획서라고 그래. 나 이렇게 실시할래요 라고 하거든? 근데 봐봐.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보세요. 현대건설이나 LH는 현대는 얘가 실시계획을 짭니다. 그 다음에 뭘 받냐면 인가를 받아요. 인가 받으면 인가받을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인가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얘한테 완장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나 이렇게 자, 예를 들어 내가 현대를 시행자로 정하거나 도로공사를 시행자로 정하면 시행자로 정했으니까 시행자가 시에다가 리을하라 붙이면 실이 되잖아. 나 이렇게 실시할래요라고 밤새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제출하면 부산시청한테 제출하거나 국토부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이걸 제출했으면 마음에 들면 도장을 빵 찍어주는데 빵 찍는 걸 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도시군 계획사업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 생각나세요? 도시군 계획사업은 허가받아 인가받아. 인가받으면 뭐예요? 이제 토지 수용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부산시장은 자기가 자기 사업할 때 자기를 인가하면 웃겨요 안 웃겨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고시야 실시계획 고시야. 만약 국토부에서 직접 사업은 실시계획 고시야 인가고시야. 고시가 되는 거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현대건설은 도로공사는 인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보세요. 실시계획 고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가고시의 성질인데 인가를 받은 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인가를 받는 경우는 뭐야? 지가 뭡니까? 결정권이 없는 놈이 하는 거고 지가 할 때는 뭐야? 인가를 받고 고시만 하면 돼. 실시계획서만 작성해서 인가고시의 특징 특허의 성질 완장을 채워줬다는 얘기야. 행정청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뒤에 설명 한번 하겠지만 우리가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보상법이라는 거 생각나시죠? 공치법에서 협재이행 생각나세요? 이 공치법에서 이제 원래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보상법은 크게 두 가지의 핵심 쟁점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토지 수용권이 인정되는데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것이 공익사업이라고 쓰지 마세요. 사업 인정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정을 받으면 원래 토지에 대한 이제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여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 땅을 막 파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화재가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뭐야? 어떤 시에다 연락했더니 문화재관리청에서 문화재 지표 조사를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뭐야?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용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화재관리청에서는 예산이 투입돼서 수용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문화재관리청은 토지 수용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한테 공익사업으로 사업을 인정해달라는 소명자를 제출하는데 소명자료가 뭐야? 이건 문화재로서 예를 들어 청동기 위적으로 괜찮다. 근데 뭐 국토교통부에서 청동기인지 뭐 안쳐동기인지 알게 뭐야, 그지? 알았어, 막 도장 빵 찍어줘. 그럼 사업 인정 서류를 도장을 빵 찍어줍니다. 알겠어요? 그럼 찍어주면 이거 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뭘 해야 되냐면 토지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화재는 빼고 나머지 땅값만 계산하겠지. 그래갖고 이제 감정평가사 2마리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가지고 이제 만약 대충 10억이라는 제시를 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주인하고. 근데 이 사람이 땅을 12억에 매입해서 토지를 샀으면 분쟁이 생기겠지? 근데 협의가 들어가면 협의가 아니면 1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하게 돼 있어. 그럼 일단은 뭘 봐야 돼? 사업 인정을 받고 1년 안에 뭐 해야 돼? 재결 신청을 하게 돼 있어. 무슨 법? 공치법에는. 알겠어요?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 공치법의 조항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실시계획을 인가봐요. 실시 계획을 인가해서 고시했으면 사업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보상법에서는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대체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 재결 신청을 1년에 해야 된다는 건 공탁금을 걸고 1년 안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아까 보니까 우리가 2년이면 가공기, 10년이면 삼상공, 20년이면 실효의 문제 발생하잖아. 이 사업이 1, 2년에 끝납니까? 더 오래 지연될 수도 있어. 예산이 늦게 나오면 공탁을 못 치잖아. 그래서 1년 안에 재결 신청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례가 적용돼. 특례라는 건 뭐야? 1년 안에 한다. 사업 끝날 때까지만 한다. 사업 끝날 때까지 특례가 적용돼. 그러면 공치법이야. 이건 예외 조항이야.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예외 조항이 적용돼. 접어놓으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45페이지로 가보세요. 45페이지에 보면 자 45페이지 최상단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라고 돼 있죠.
자, 거기 보세요. 45페이지 최상단에 모든 사업 시행자는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행정청도 뭐야? 실시기 인가를 완장 채워주면 토지 수용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 45페이지 수용 절차상 특례, 토지 수용 사용, 토지 수용 사용, 도시군계획서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 필요한 다음의 물건을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근데 거기 2번 일시 사용. 도시군계획서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인정되는 도시군의 인접토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거기까지 설명했죠. 아까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어야 됐어요. 바로 밑에 박스 하나 보세요. 자, 공익사업의 간주라고 되어 있죠.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해야 하지만, 그렇죠? 예. 특례 규정이 두 가지 있는데 사업 인정의 절차 생략이라고 되어 있죠.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는 공익사업은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사업 인정이 있었던 걸 본다는 거예요. 즉 사업 인정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요. 재결 신청 기간 완화인데 원래는 1년입니다. 원래는 1년이라고 했어요. 원래 1년인데 실시에 정한 사업 기간 내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1년 안에 한다, 좀 늦춰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43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그럼 계획 고시까지 봤죠? 그럼 3개 남았어, 안 남았어요? 3개 남았죠? 그러면 실시계획 작성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작성과 인가 신청이라고 돼 있죠? 국시도 대장한다죠? 그러면 1번의 작성권자가 뭐야? 모든 시행자라고 돼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LH공사나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국시도 대장은 인가를 받을까 아니면 실시 계획만 작성해. 계획만 작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작성권자는 모든 시행자가 작성하되 인가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는? 현대나 이런 애들은. 그래서 원칙은 시도 대장한테 신청하는데, 그렇죠? 국장이 지정한 놈은 국장한테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가 전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인가 전에 반영해야 돼, 인가 후에 반영해야 돼. 인가 전에 반영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외우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바로 왼쪽에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단계별 집행계획 다음에 실시계획이 나오죠. 여러분 봐봐. 실시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고 1단계, 2단계면 1단계는 현대건설, 2단계는 뭐야? 한국도로공사한테 맡기려면 일단은 뭐부터 나와야 돼? 돈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동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시행자를 정하지.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보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과 시행자인데 1번 시장군수에서 공동 시행되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정하고,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 도입할 때는 뭐예요? 지가 단계별 집행 짭니다. 비행정청은 뭡니까? 밑줄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지정하면 시행자가 되는 거야. 네가 가라 하와이 하면 뭐야? 지정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럼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국장한테 인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줍니다. 1단계, 2단계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단계별 집행계획이 만들어졌으면은, 자, 1단계, 2단계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으로 생각하면, 자, 우리가 주유소를 하나 짓고, 그 다음에 편의점을 하나 짓는다. 이렇게 했으면 1단계는 누구 맡기고 2단계는 누구 맡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단계별 집행계획이 짜지는 거야. 그러면 시행자를 정할 수 있어, 없어? 시행자를 정했으면 시행자가 뭘 작성해? 나 이렇게 할래요? 실시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거지. 그죠? 예. 그러기 전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돼야 되겠지. 모르셔도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한 장 넘겨보세요.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제3절에 도시군계획서의 수용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까 도시군계획서 삽입 절차도인데 거기 결정 고시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네모 하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단계별에서 1단계는 3년 내에 실시하고 2단계는 3년 후에 실시한다 그랬죠? 근데 그 미수립 시 또는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공개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가소개 밑줄 그시고 매년 2단계에서 1단계를 올려준다고 했죠?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계획입니까? 돈계획이에요. 재원 조달 보상계획이란 말이야. 그럼 보상계획이 만들어졌어? 그럼 단계별 수립 공고가 됐어? 그럼 실시계획이 작성되는데, 자, 거기 스탑 표시 있죠? 시행자 보호 규정 있죠? 자,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거.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합니다. 공짜야, 안 공짜야? 공짜라 그랬죠? 공시 송달 인정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 수용 사용하는데 언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됐으면 공익사업으로 뭐가 된다? 사업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재결지청은 사업기간 내에 하면 1년에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인접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수용은 해, 못해? 못하죠? 4번 봐봐. 국공이 처분제한인데 칠판 보세요.
봐봐. 여기서 지금 A, B, C, D라는 땅을 지금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국유지가 하나 있었던 거야. 근데 국유지도 이거 토지를 사업을 해야 되죠. 수용할 필요 없지만 수용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국유지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국방부 땅이다. 이럴 수 있죠. 군부대 땅이야. 그럼 이게 사업부지로 되어 있는지 모르고 군부대에서 이게 필요 없는 땅으로 인정해서 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어요.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로 매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이제 국유지라고 해서 국유지 주체가 다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부산지 땅일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사하구 땅일 수도 있고, 소유권자가 알겠습니까? 이게 국방부 땅일 수도 있고, 교육부 땅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국유지야, 부산시가 이 땅이 필요하면 그 구청하고 협의해서 땅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국유지인데 실수로 공무원이 이걸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한 거죠. 누가? 공무원이. 실수야, 안 실수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니까 무효란 말이야. 뭐라고? 무효. 취소야, 무효야. 이게 도시군계획설 대하는 사업부지가 국공유지인데 착오로 인해서 무효했을 때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인허가 의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18가지가 의제되는데 건축 허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건축 허가를 받으면 23가지가 의제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뭐야? 건축 허가보다 큰 인가를 받았잖아. 27가지가 의제됩니다. 그 27가지는 뭐야? 건축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등이 다 의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뷔페에 들어가면 27가지 음식을 공짜로 다 먹을 수 있다. 이 뜻이야. 다시 얘기하면 이거 외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뭡니까? 27가지를 갖다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안에 다 포함된다. 다 포함된다는 거야.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토지 출입할 수 있죠? 네. 됐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또 한 장 넘겨보시고. 이제 49페이지 챕터 7의 보칙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타인 토지를 수용을 하려고 했을 때, 자, 등기부 등본 무료로 하죠?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공무원이 실수로 받았으면 무효죠? 그쵸? 출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손실보상을 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일단 거기까지가 핵심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 스타 표시 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49페이지서부터 봅니다. 예.